안녕하세요, 파란몽몽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우디 이트론. 야, 어쩌다 보니 왔네. 이 뽐뿌질이 무서워요. 처음 저희 매장에 이트론 들어오고 나서 그 차에 반해서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왔네. 희한하네. 색상도 그레이 색상, 맨하탄 그레이 색상으로 했는데 아씨 이뻐 죽겠네. 전국에 재고 딱 한 대 남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냥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아 이뻐 이뻐. 자, 신차 검수부터 해야 되겠죠. 나머지 얘기는 좀 이따. 바쁩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자, 신차 검수부터 다 했습니다. 아, 영업사원이 그래도 또 챙겨준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유리막 코팅이랑 PPF 생활보호 패키지를 해갖고 왔어요. 큰일 났어요. 다 뺏겨야 되는데 굳이 돈 들여서 왜 그런 걸 우리가 할 건데. 그래서 엣지랑 뭐 PPF는 다 뺏긴 상태고, 문제는 PPF 보호 필름 붙일 때 이 유리막 코팅 돼 있는 걸 뺏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아, 색상을 맨하탄 그레이로 뽑았는데 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색상빨 진짜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S7 데이토나 그레이보다는 약간 청색기가 좀 가미된. 그 다음에 실내 베이지. 자, 도어 트림은 알칸타라 똑같이 들어가 있고, 아 부담스럽게 봤네요. 이거 뽑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어차피 가죽 코팅도 다 싹 다 해야 되고, 이 가운데도 다 베이지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가죽이에요? 이런 플라스틱 트림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하단도 마찬가지고. 이쁘죠? 아, 이거 뽐뿌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뽐뿌가 이렇게 오면은 지름신이 너무 강한데. 매트는 또 왜 깔아 갖고 왔대? 자, 앞좌석을 어차피 2m 안 쓸 거니까 앞좌석에 좀 뒤에서 널널하게 앉아도, 예, 앞좌석을 제일 뒤로 당긴 상태에서도 주먹 한 개 정도는 남습니다. 와우. 공간 참 여유로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앰비언트,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쁘게. 앰비언트는 들어가야죠. 멀티컬러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지정은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3D 배경로슨, 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 망가뜨리고 있어요. 또 망가뜨리려고 이것저것 만지지. 이거 풀차지 해왔나 보네. 풀차지 해놨다고? 360km인데 이게 갈 수 있는 거리 맞나? 맞네. 풀차지가 돼 있네. 아, 그러면은 좋아. 그 인터넷상에서 본 307km는 그냥 무의미하다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이거는 순정 소리 한번 안 들어줬나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네가 아하. 네 거 갖고 와봐. USB. 아,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마감이나 이 치압, 그다음 재질이 완전히 달라요. 아, 뽑길 잘한 것 같아. 큰일 났어. 문제는 이제 가죽 코팅하기 전에는 만질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다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트론도 안전벨트에 불 들어옵니다. 요거 처음에 아우디 A6랑 A7 그거 보고 좀 괜찮은데 했던데, 역시 이트론. 그러니까 신형 아우디에는 요 안전벨트 조명이 앰비언트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상당히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아, 고급스러워. 고급스럽지? USB 2개.
SD 카드 하나. 뒤에도 있지. 심이 유심이 몇 개주지 차에? 뭐 통신하려고 그러나 보지. 자, 리어도 다 오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좌우 독립형. 사용 안 할 거니까 오프. 아 이거 예감이 흰색이라고 또 펜타방한 날은 안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안 타지. 아 자, 순정 3D 배경옵션을 잠깐 들어볼게요. 이거 되게 좋네요. 왜? 누워서 이쪽으로 꺾여 있다 보니까 만지기가 좋은데요. 아우디잖아. 뭐해? 아무거나 틀어 그냥. 그래도 3D 배경옵션 이래잖아. 아, 저 스티어링 휠만 투톤으로 나왔어도 색깔 맞춰서 정말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하나 꼽히면 계속 그런 것만 보여요. 그 다음 천장도 알칸타라 해주지. 그냥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거? 뭐 돈 내라고 그러겠죠. 아, 썬루프 열어봐봐. 그냥 풀로 당겨. 그냥 뒤로. 그거는 커튼인데. 원터치가 아니네. 원터치 끝까지 해 그냥. 아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반만 개방이 되고 나머지는 리어 커튼을 제끼면 이제 유리창이 그냥 보이는 건가 보네요. 그 다음에 위에 바람막이 다 있고요. 뭐 열고 다닐 일은 없지만은 쉬워. 잠깐 옆에서 들어보는 거에는 좀 많이 울어대네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놔버리는 느낌? 목소리도 얼핏 듣기엔 되게 잘 나오는데 감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혹시 잠깐 내가 미워지더라도 걱정 안 할게. 음상은 어때? 여기가 있어. 와, 음상은 눈앞에 잡혀있어? 오. 근데 이렇게 퍼진 느낌이 아니고 모아져 있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거기 설정에서 3D 기능이 있을 텐데 위에 설정. 사운드 설정 없어? 아, 베이스 정말 바보같이 들리네요. 그냥 퍼져서 들리네. 그래도 일반 오디오보단 중고역대가 그래도 낫네요. 아, 그 다음에 역시 저 백미러, 버추어 미러. 아, 해상력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데 어렵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방감도 좋고 금방 적응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빛이나 소리로도 경고음이 다 내주니까는. 됐어. 없어? 3D 효과. 3D 효과. 아, 지금 돼 있는 거네. 뭐야? 자, 저것도 어떻게 3D 효과가 들어가는 건지 나중에 세팅할 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소리가 이상하게 질 수 있으니까. 아, 야, 너 아우디랑 잘 어울린다. 전기차 언어잖아요. (3D를) 없애니까 왕왕이가 사라지네요. 보컬 쪽에서도 약간 장양 같던 있던 것도 사라지고. 쓸데없는 거네. 뭐 재미로 들으면 되지.
자, 일단 여기서 그만하고. 아이, 부담스러워. 원래 새 차 사면 다 이래요. 그리고 이 버처 사이드 미러가 전동은 아니죠.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근데 여기 이 한계치 라인이랑 이 한계치 라인이랑 폈을 때 이 한계치 라인이랑 한 5cm? 5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사진, 이게 카메라 상으로 딱 봐도 옆에 보이시죠? 예. 도어 사이드 그 도어랑 외부로 튀어나온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굳이 접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차 같으면은 사이드 미러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전동이면 좋았을 텐데. 자, 일단 새 차가 들어왔으니까 이뻐,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윈도우 틴팅이랑 전체 PPF 필름부터 빨리 씌워야지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트론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뻐. One eternity later. 자, 아우디 이트론 윈도우 틴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썬팅만 5일째예요. 그 이유가 일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이제 짬이 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 운전석 하나가 남았어요. 아직 한 발 하나가 남았다.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돼가는 상태예요. 이따가 오후에 차가 또 들어오는데 또 내일입니다. 그러면은 Tomorrow. 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도어 리어 도어는 윈도우 틴팅이 이제 마치자마자 지금 도어를 탈거했습니다. 도어 방음을 탈거한 김에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도어를 탈거해 놓은 상태예요. 썬팅 필름지는 옅은 걸로 했습니다. 와이프가 좀 야간 운전이 좀 힘들다고 해서 열차단은 확실하게 되고 농도는 좀 옅은 걸로. 옅다고 해도 지금 측 후면이 20%입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고 야간에는 선명하게 잘 보일 거예요. 자, 필름지는 보기. 자, 계속 작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가죽 코팅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거 무조건 코팅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지? 큰일입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다 떼탈 것 같아요. 가죽 코팅은 필수. 자, 그럼 작업 계속 할 거예요. Tomorrow. 자, 윈도우 틴팅을 중간에 멈추고 가죽 코팅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코. 실내가 밝은 색상 차량들은 가죽 코팅 무조건 해야 되죠. 돌이킬 수 없어요. 자, 가죽 코팅 시공 중. 오늘도 하루 종일 다른 건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이 제 동생인데 야, 형한테 돈 받아 먹어요. 나쁜 놈. 자, 형 차 바꿨다고 가죽 코팅 해주고 있어요. 자,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은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Tomorrow. 자, 가죽 코팅을 해놔서 전면 필름을 거놓은 상태에서도 못 붙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해서 좀 보호막을 씌우고 PPF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철분 제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나요? 이거? 그거 못 들었어. 쌀까? 내가 괜한 일을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때나 이 오염물들도 많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 완성도를 위해서는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자, PPF 보호 필름을 시공하기 위해서 잡티 하나 없게 완전히 닦아냈습니다.
자, 유막 제거, 철분 제거. 또 뭐라고? 타르 제거. 네, 끄네요. 그리고 솔직히 신차 받을 때 유리막 코팅 해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유리막 코팅이야. 물로 닦았는데 이렇게 뽀득뽀득 된다고? 약간 신차 서비스는 믿으면 안 돼요. 어차피 뭐 보호 필름 할 거니까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돼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저희가 일이 많아져요. 자, 이제 PPF 시공 시작해 볼게요. 자, 모든 작업을 끝내고 차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안쪽이 아직은 어두워서 좀 이따가 다른 작업을 하러 이제 또 안으로 집어넣을 때
뭐 앰비언트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 따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번호판을 안 가렸네. 이 번호판은 뭐 아셔도 상관없어요. 뭐 지나시다가 외우시는 분 있으면 아는 척 해주세요. 자, 이트론 출고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패키지, 뭐 블랙박스, 뭐 하이패스, 그 다음 윈도우 틴팅, 썬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PPF 보호 필름 다 끝났습니다. 자, 깔끔하죠. 전체 PPF 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작업이 워낙 많아서 바쁘다 보니까는 일하다가 중간중간 들어가서 뭐 한쪽 면 하고 아니면 뭐 그만뒀다가 또 다음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3주 동안을 작업했던 것 같아요. 데모카 꾸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자, 썬팅은 지금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안에서는 훤하게 보입니다. 와이프의 특명대로 안에서는 잘 보이고 열차단은 잘 돼야 되고 야간 주행 시에 전혀 부담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뭐 필름은 솔라가드 보그 프리미엄 라인 중에 보그를 선택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정말 잘 보인다는 거. 자, 앞범버도 전체 PPF 다 끝났고요. 일일이 다 말아놓느냐고, 이게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트론 같은 경우 범퍼 라인이 죄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다 일일이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돼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사이드 미러, 실제 주행해서 느껴본 바로는 적응하는데 뭐 한 20분 3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처음에 좀 헷갈렸던 거는, 보통 사이드 미러 보면은 차량이 실제 거리보다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치잖아요. 똑같아요. 관광 라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 카메라에서 보이는 그 차량이 실제 거리로는 더 멉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분명히 사이드미러 카메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차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잡고 운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적응만 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게 있어요. 가죽 코팅이죠. 가죽 코팅 무조건 해야 돼요. 실내가 베이지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외관 색상이 맨하탄 그레이 색상에 실내는 베이지. 정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한 대 남았다는 소리 듣고 바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일 만에 출고를 받았습니다. 뭐 계약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5일. 정말 빠르죠. 그 다음 매트도 바꿨어요. 순정 매트를 너무 싫어해서 좀 포집력도 약하고 먼지가 너무 잘 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런 아이템들, 이거 예전에 제가 아우디 RS7 탈 때 다 받았었던 것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아우디를 뽑게 됐네요. 실내 잘 어울리나요? 이쁩니다.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겠지만은 잘 관리하면서 타보려고 합니다. 저 매트가 요즘에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매트죠. 3선. 뭘 따라한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죠? 탐땡. 이렇게 베이지 시트. 실제로 보면은 더 밝고 좀 이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차에 좀 타서 얘기할까요? 외관은 뭐 전체 PPF 돼 있고 윈도우 틴팅 된 거 보여드렸으니까, 자, 요 사이드 미러 상당히 괜찮습니다. 겪어본 바로. 어저께 이제 단골 손님분들이 오셔서 시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좀 갔다 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운전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또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 총평 100점 중에 거의 80점, 90점 정도 됩니다. 자, 일단 시동을 걸고
시동이래. 요즘엔 시동이 아니죠. 이거는 전기차니까 전원을 켜고죠. 자, 일단 시트를 뒤로 하고. 아이고, 조용히 해줄래? 지금 일부로 이제 차량 신차 나왔을 때 꾸밀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뭐 대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안에서 정말 잘 보이죠. 썬팅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열차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주 권장드릴 만합니다. 그 다음에 저 사이드 미러가 없다 보니까 시야각이 되게 넓어졌어요. 정말 넓어요. 운전하다 보면 엄청 시야가 폭넓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너무 크게 느껴져요. 대신 눈이 아래로 향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20분, 30분 정도만 운전해 보면은 금방 적응합니다. 거리차만 좀 금방 눈에 익히시면은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 다음에 터널 들어가거나 야간, 비 올 때 너무 편합니다. 시야 가리는 게 없고 아주 너무 편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우디 RS7을 끌 때도 문제점을 좀 수정하고 그러느냐고 사업소를 거의 6개월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트론도 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부 분들이 좀 뽑기 운이 없다고 하셔갖고 뭐 여기저기서 사방팔방 문제가 막 터져나오고 그러시는데, 제가 뽑은 이트론은 다행히 그런 큰 문제점은 없고, 문제점이 하나 딱 걸렸어요. 뭘까요? 이 버추얼 미러를 볼 때 좀 필수적인 기능인데, 측후방 경고.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와요. 지금은 그 기능을 꺼놓은 상태라서 경고등이 안 들어오는데, 요걸 기본으로 해놨어요. 기본으로 해놓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개별 설정이나 최대로 해놓으면은 자, 바로 들어와요. 출고 경고 오작동. 이게 흰색 불이 들어오면은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은 하드웨어적인 쪽일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도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또 아우디 센터를 들어가게 생겼네요. 뭐 이번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RS7 때 6개월을 생각하면은 뭐 아우디 왜 그러죠? 좀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자, 개별 설정 들어가면은 뭐 거리 경고, 뭐 프리센스, 그럼 사이드 어시스트. 이 사이드 어시스트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 그것 때문에 좀 다니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필이면은. 그다음에 어저께 주행해 본 결과, 승차감 상당합니다. 정말 만점이에요. 만점. 고급, 초고급 세단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묵직하고 좀 안정적인 승차감이 이트론에서 나와요. 이건 저도 좀 놀랬고, 좀 같이 탄 손님분들도 야, 이 대박이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승차감은 짱입니다. 아이들이나 좀 가족들 태우고 다닐 때는 정말 좋을 차예요. 그 다음에 소음 문제. 일부 이트론 그 후기들을 보면은 좀 이상한 소리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다행히 뽑기 운이 있는 건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뭐 노면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아주 정숙한 와중에 좀 노면이 안 좋거나 좀 이상한 길, 그냥 그런 데를 약간 갈 때는 살짝 부담스러운 그 특정 주파수음이 올라옵니다. 바닥 쪽에서. 그래서 바닥이 아니라 이제 좀 펜다 이쪽 라인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펜다 방음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족도 80% 정도에서 소음에 대한 거 만족도 80% 정도에서 좀 100% 가까이 올려보려고, 자, 하이엔드 펜다 방음을 이제 이 다음 2부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도 아마 따로 정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행 성능,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요. 이거 실제로 타면서 좀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너무 빨리 그냥 결정돼 버리는 바람에, 다음에 전기차끼리 또 놀러 갈 때 그때 실질적인 그런 거를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실내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그룸이라고 그러죠. 레그룸이 이렇게 안쪽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보통은 차들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무릎 공간이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무릎 공간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앞좌석 밀리는 뒤 공간이 거의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일부 그 일반적인 그 시트 조절했을 때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큰 공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뒷좌석 공간도 엄청 여유롭습니다. 큰 차예요. 크기는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작은데 공간적인 여유로움은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다음 오디오 부분. 어저께 주행하면서 좀 잠깐 들어봤습니다. 한 3-40분 정도 손님들이랑 같이 들어봤는데 3D 배경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3D 배경옵션. 자, 요 A필러 위쪽 상단에 보면은 미드레인지라고도 뭐한 그 미드레인지 트위터?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도대체. 2인치? 2인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미드레인지 중에서도 중고역을 맡으면서 3D 기능을 켰을 때 입체적인 음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막 날려요 음이. 서라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서라운드 그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가끔씩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음악 분위기를 바꾸거나 이럴 때 가끔씩 듣고, 그 외에 이런 기능을 껐을 때는 상당히 심심합니다. 음상이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순정이니까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그러니까 순정 오디오 시스템 중에서는 평균값이라고 그러죠. 그 정리,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잘 갖춰진 그 정도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무슨 곡이 있으려나? 이거 아직도 제가 만지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다운타운 베이비, 나이 베이비. 지금 3D가 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서브우퍼도 좀 올려놨는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별로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서브우퍼 이 정도 올려야지 좀 감이 와요. 이 얘기는 서브우퍼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진동 대역을 담는 거기 때문에 살짝 느낌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뱅앤올슨이 예전부터 이랬었어요. RS7 때도 그랬고. 자, 음향 효과 서라운드 레벨 줄이면은 앞쪽으로 집중도가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3D 효과. 자, 끄면 집중도가 좋아져요. 앞쪽으로 쏠립니다. 키면 중고역이 확장되면서 많이 화사해져요. 하지만 이게 오래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저, 중, 고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뭐 고로 놔도 그럼 더 어지러워요. 네, 보이시죠? 들리시죠? 목소리만 너무 부각이 돼갖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3D 음향 효과라기보다는 중고역 때 그 음을 추가를 시키면서 증폭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요거는 어차피 요거는 3부 마지막에 3부 정도에서 이제 오디오를 어떻게 좀 수정을 하고 바꿔가는지 그것도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뱅앤올슨 3D 뱅앤올슨 오디오 자체는 100점 만점 중에 한 60-70점 정도? 그 정도 주고 싶네요. 일반 분들이 들었을 때는 뭐 80-90점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순정치고는 상당히 괜찮은데 라는 평가도 받을 정도로 괜찮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 전동 트위터 역시나 없습니다. 근데 예상하기로 A7이나 X6처럼 뭐 Q7도 그렇죠, 전동 트위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트론의 판매량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폭발적인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미 물량이 떨어져서 이미 더 이상 판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물량도 언제 될지 예약도 없다고 그러네요. 아마 저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전동 트위터가 나오더라도 멋을 추구하는 편이 아니라 좀 사운드, 그러니까 질을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 튜닝 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뱅앤올슨 전동 트위터는 저에겐 해당이 없어요. 하면은 이쁠 것 같긴 한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공조부 다 햅틱 반응 다 일어나고요. 진동감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요것도 진동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 순정 필름을 안 뗀 상태예요. 강화유리 보호 필름을 지금 주문한 상태인데 거기 오면은 붙이면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크더라도 강화유리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먼지만 신경 쓰면 되세요. 먼지가 안 일어나게끔 그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뒷좌석에 한번 앉아볼까요? 제가 이거를 이 시트, 운전석 시트죠, 제일 뒤로 당겨 놓은 상태입니다. 등받이도 뒤로 하고, 왜냐면은 앞에를 촬영해야 돼서. 요게 평균적인 조수석 뒤쪽이 지금 평균적인 그 공간이에요. 자, 제가 타도 자, 주먹 1개 정도가 남습니다. 상당히 여유롭게 잡은 상태에서도 주먹 1개. 제일 뒤로, 그러니까 앞좌석 시트를 가장 뒤로 밀고 등받이를 뒤로 밀었을 때는 제 이렇게 무릎이 닿겠죠. 요 정도 공간. 그 다음에 뒷자리도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편해요. 다만 좀 아쉬운 거, 등받이를 뒤로 눕힐 수는 없어요. 저는 뭐 누워서 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좀 많이 피곤한 상태거나 좀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누워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앉았을 때는 정말 편안해요. 이 상태로 졸아도 될 것 같은데. 뒷좌석 공간도 엄청 여유롭고,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핸드폰이랑 카드 넣으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컵홀더. 자, 천 정도 저는 윈도우 틴팅을 해 주었습니다. 날씨가 흐려갖고 하늘이 뿌옇게 보이네요. 그게 좀 단점이네. 자, 이제는 차를 실내에다가 좀 넣고 다음 작업을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주말인데 예약이 없어요. 야, 이럴 경우 정말 흔치 않은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퍼뜨린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필요한 2차 작업을 하기로 하고 차를 안에다 넣어놓고 일단 앰비언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매력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클라스. 자, 실내로 들어가 보면 앰비언트 라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자, 이렇게 위 아래 라인 등이랑 표면 등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쁘죠? 색깔은 멀티 색깔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위기를 다 맞출 수 있어요. 대시보드 라인 등도 들어오고, 저는 라인 등은 그린, 표면 등은 블루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왠지 전기차니까 자꾸 그린이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렇게 맞춰봤어요. 자, 문 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쁘죠? 이뻐요. 이쁩니다. 이뻐. 어떡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차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요거를 따로 변경을 하면은 뭐 개별 설정도 되고 다 됩니다. 조명 메시아, 실내등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는 개별 설정으로 해놨고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카리브의 뭐 비전, 임펄스. 요거는 이제 정해진 색깔이죠. 정해진 색깔대로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드라이브 셀렉터라는 거는 요 앰비언트 라인이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색깔로 나오다가 뭐 스포츠 모드 이렇게 놨을 때 변합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실증 나면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에어소스 아주 충실하게 잘 나왔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터 모드로 따로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따로 변경할 수 있어요. 개별 설정도 가능하고 잠깐 이제 화면이 표시되고 아예 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에어소스가 올리고 내리는 게 따로 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낮게도 높게도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뭐 SUV 차량이니까 굳이 낮게 다닐 필요 없겠죠. 그래서 평균치랑 뭐 설정을 그렇게 따로 저는 해놨습니다. 자, 블랙박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이트론에 블랙박스를 달았을 때 주차 감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합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주차 감시를 합니다. 많은 전기차를 이제까지 만져왔지만은 뭐 전기차라고 해서 배터리 구동 방식이 액세서리 전기는 어차피 배터리입니다. 메인 구동 배터리는 주행할 때 이제 다시 보조 배터리죠. 그러니까는 일반 액세서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상시 구동을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단 보조 배터리 안 달았습니다. 아직은 보조 배터리 안 달고, 자, 6시간 정도로 제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예전에 RS7 아니면 뭐 S클래스 다 그렇게 하고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트론의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6시간 정도로 하고 지금 한 3, 4일째 3, 4일째 계속 운행 안 했어요. 3, 4일째 세워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경고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끄시는 분들은, 매일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더 테스트를 하고 그건 뭐 나중에 결과는 따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는 조수석 하단 공간에 보이나요? 아이고 너무 어둡나? 자, 요렇게 RF 방식으로 따로 달아놨습니다. 순정처럼 그냥 닫아놓으면 신경 끝. 자, 요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에요.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단 며칠 했다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제는 촬영을 1부는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고,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1부는 마치고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방음 쪽입니다. 가뜩이나 조용한데 왜 방음을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겪어보는 분들은 야, 이 정도면 너무 차가 정숙하고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욕심을 내서 어느 정도까지 잡히는지. 제가 어저께 주행하면서 느꼈던 불만들이 살짝 있거든요. 음악을 켜고 다녔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음악을 끈 상태에서는 이제 사방팔방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귀로 이제 다가와요.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